창가의 토토, 구로야나키 테츠콕을 이와사키 치히로 그림, 김난주 옮김, 프로메테우스 출판사. 창가의 토토. 처음 가보는 전철역. 오이마치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지유가오카역에 내리자 엄마는 토토의 손을 잡고 서둘러 개찰구를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토토는 그때까지 전철을 별로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쥐고 있던 표를 줘버리기가 어쩐지 아까웠다. 그래서 개찰구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넌지시 물었다. 이 전철표 나 가지면 안 돼요? 안 되지. 아저씨는 재빠르게 토토 손에서 전철표를 빼앗았다. 토토는 개찰구에 놓여진 상자 가득 담겨있는 전철표를 가리키며 또 물었다. 이거 다 아저씨 거예요? 아저씨는 밖으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표를 낚아채면서 대답했다. 아저씨 게 아니고 역 거지. 토토는 무척이나 아쉬운 듯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요, 이 다음에 커서 전철표 파는 사람 될 거예요. 아저씨는 그때서야 토토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 녀석도 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니까 같이 하면 되겠구나. 토토는 조금 떨어져서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뚱뚱한 데다 안경을 끼고 있었다. 찬찬히 살펴보니 마음씨가 좋아 보이기도 했다. 토토는 허리에 손을 대고 이리저리 관찰하며 말했다. 아저씨 아들하고 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 지금 새 학교에 가는 길이라 좀 바쁘거든요. 토토는 그렇게 말하고 기다리는 엄마에게로 뛰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엄마, 나 전철표 파는 사람 될 거야. 엄마는 조금도 놀랍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스파이가 되겠다는 건 어떡하고? 토토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다. 맞아, 어제까지는 꼭 스파이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하지만 상자 가득 전철표를 담아두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맞다. 토토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엄마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있지? 원래는 스파인데 전철표를 판다고 하면 그럼 어떨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엄마는 지금 너무도 불안했던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가고 있는 학교에서 토토를 받아주지 않으면 작은 꽃이 달린 펠트 모자를 쓴 엄마의 예쁜 얼굴이 약간 심각해졌다. 그리고 깡총거리면서 뭐라고 쉴 새 없이 종알대는 토토를 쳐다보았다. 토토는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얼굴이 마주치자 신난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생각해봤는데 양쪽 다 그만두고 그냥 친동야 될래. 친동야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악기를 울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선전과 광고하는 사람이거든요. 엄마는 다소 절망적인 심정으로 말했다. 예, 늦겠다. 교장 선생님이 기다리시니까 이제 그만 종알대고 앞 좀 보고 걸어. 두 사람이 시야에 조그만 학교 문이 들어왔다. 창가에 토토. 새로운 학교 문을 들어서기 전에 토토의 엄마가 왜 불안해하는가를 설명하자 엄마는 토토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퇴학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었다. 겨우 1학년에. 바로 지난주의 일이었다. 엄마는 토토의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가 이런 말을 들었다. 대개 따님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데려가 주셨으면 해요. 젊고 아름다운 여선생은 한숨을 내쉬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정말 어째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다. 대체 어떤 행동을, 저 애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다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선생님은 구부려 올린 속눈썹을 깜빡거리고 파마를 하여 안쪽으로 손질한 짧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수업 중에 책상 뚜껑을 100번도 더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책상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라고 하면
대개 따님은 노트부터 시작해서 필통, 교과서를 다 책상 속에 넣어버린 다음 하나하나 꺼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받아쓰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따님은 먼저 뚜껑을 열고 노트를 꺼낸다 싶기가 무섭게 쾅 하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열어 머리를 안으로 들이밀고 필통에서 가를 쓰기 위해 연필을 꺼낸 다음 얼른 닫고 가를 씁니다. 그런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 썼거나 하면 말이죠. 그러면 뚜껑을 열고 또 머리를 들이밀고 지우개를 꺼내고 닫은 다음 얼른 지우개를 쓰고 나서는 또 무서운 속도로 뚜껑을 열어 지우개를 넣고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열기에 지켜보았더니 고작 가 한 글자만 달랑 쓰고는 학용품을 하나하나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연필을 넣고 닫은 다음 다시 열어 노트를 넣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나를 쓸 때가 되면 다시 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필, 지우개, 그때마다 제 눈앞에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책상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정말이지 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일단은 책상 뚜껑을 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선생님의 속눈썹이 그때를 떠올리는 듯 빠르게 깜빡였다. 거기까지 들은 엄마는 토토가 왜 책상 뚜껑을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 학교에 갔다 온 날 토토가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 것이다. 엄마, 학교는 정말 좋은 데야. 우리 집 책상 서랍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건데 학교에 있는 건 뚜껑을 위로 올리게 되어 있어. 쓰레기통 뚜껑하고 똑같은데 더 매끈매끈하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서 참 좋아. 엄마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책상 앞에서 신기해하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토토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나쁜 행동도 아니고 또 차츰 익숙해지면 그렇게 심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지도 않을 텐데 라고 했지만 일단 선생님께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겠어요. 엄마는 몸이 움츠러드는 기분이었다. 선생님은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어째 책상 소리를 내지 않는다 싶어서 돌아보면 이번에는 수업 중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엄마는 또 깜짝 놀라서 물었다. 서 있다니 어디에 말입니까? 선생님은 약간 화가 난 듯이 말했다. 교실 창가예요. 엄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계속해서 질문했다. 창가에서 대체 뭘 하는 거죠? 선생님은 거의 외치듯이 말했다. 친동야를 부리기 위해서죠. 선생님의 얘기를 정리해보니 대충 이랬다. 1교시 내내 웬만큼 책상을 툭닥거리고 나면 토토는 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가 밖을 내다본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용히만 있어준다면 뭐 서 있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소리로 친동이 아저씨 하고 밖을 향해 외친다. 공교롭게도 교실 창문이 토토에게는 행복하고 그러나 선생님에게는 불행하게도 1층에 있었고 게다가 길이 바로 코앞이었다. 그리고 경계라고 해봤자 낮은 울타리만 있을 뿐이어서 토토는 쉽게 지나가는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지나가던 친동야는 창문 밑까지 다가온다. 그러면 토토는 기쁘다는 듯이 반 아이들 전체를 부른다. 왔어. 그 소리에 공부를 하고 있던 반 아이들은 일제히 창가로 몰려가 입을 모아 외친다. 친동야 아저씨. 그러면 토토는 친동야를 조른다. 아이 아저씨 조금만 해보세요. 학교 옆을 지날 때는 일부러 소리를 낮추는 친동야도 모처럼 부탁이라 성대하게 연주를 시작한다. 클라리넷이며 꽹과리, 북, 삼위센을 총동원해서 선생님은 그럼 한 곡이 끝날 때까지
혼자 교단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한 곡이 끝날 때까지만 참자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리하여 한 곡이 끝나면 친동야는 다시 가던 길을 가고 학생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토토는 창가에서 꼼짝을 않는다. 선생님이 의아해하며 묻는다. 왜 여태 거기 있는 거니? 그러면 토토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한다. 아이 참 선생님도 다른 친동이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떡해요? 또 아까 그 친동이 아저씨가 다시 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야 어떻게 수업이 되겠어요? 상황을 대충 짐작하시겠죠? 얘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선생님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사실이 그렇다면 선생님도 무척이나 곤란하시겠군. 엄마는 생각했다. 순간 선생님은 한층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게다가 엄마는 놀라면서도 약간 비참한 심정으로 선생님께 물었다. 아직 뭐가 또 있는 모양이죠? 선생님은 즉시 대답했다.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나 되면 제가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어 달라고 부탁드리지도 않죠. 선생님은 잠시 숨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역시나 토토가 창가에 서 있길래 저 또한 친동야를 기다리나 보다 생각하며 묵묵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뭐하니? 하고 누군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엔 누굴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또 큰 목소리로 얘 뭐하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는 길이 아니라 위쪽을 보고 말이에요. 전 하도 신경이 쓰여서 도대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영 대답이 없는 거예요. 따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응, 뭐 하고 있는 거냐니까 하고 계속 묻길래 수업에 지장도 있고 해서 창가로가 따님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가 누군가 봤죠.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위를 봤더니 글쎄 교실 지붕 밑에다 제비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따님은 그 제비한테 얘기했던 것이죠. 물론 저도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제비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인데 그렇게 큰 소리로 제비에게 뭘 하고 있냐고 떠들 것까진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엄마가 대체 뭐라고 사죄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첫 미술 시간이었는데 제가 국기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도화지에다 제대로 국기를 그리고 있는데 대개 따님만은 아사히 신문 마크 같은 군함기를 그리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깃발 가장자리에 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술. 보통 청년단 깃발 같은 데에 달려있는 그런 술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것도 뭐 어디선가 봐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애써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에 글쎄 책상에다가도 온통 노란색 술을 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화지에 거의 꽉 차도록 깃발을 그렸기 때문에 애당초 술을 그릴 여유가 얼마 없었는데도 노란 크레용으로 술을 북북 그리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밖으로 튀어나와서 도화지를 치워내고 보니 색상에 온통 삐죽삐죽 크레용 자국이 남아 문지르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나마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것이 세 방향뿐이었기에 다행이었지요. 엄마는 기가 죽으면서도 재빨리 질문을 했다. 세 방향이라면. 선생님은 슬슬 피곤해진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했다. 깃대를 왼쪽 편에 그렸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는 튀어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엄마는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다. 아, 그래서 세 방향만. 그러자 선생님은 아주 느릿한 말투로 이번엔 한마디씩 끊어 다시 말을 시작했다. 다만 그 대신에 아니나 다를까 깃대 끝이 책상까지 튀어나와 크레용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 말을 끝내자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주 냉정한 말투로 마무리를 짓듯 말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옆반의 1학년 담임선생님도 곤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엄마는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른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거야. 어디 다른 학교를 알아봐서 전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군. 어떻게든 저 아이의 성격을 이해해주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행동하는 걸 가르쳐 줄 만한 학교로. 그리하여 엄마가 여기저기 뛰어다녀 찾아낸 곳이 지금 막 교문을 들어서려는 학교인 것이다. 엄마는 이렇게 퇴학당한 사실을 토토에겐 말하지 않았다.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게 뻔하고 또 그런 일로 토토가 컴플렉스를 갖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언젠가 크면 얘기를 해주자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토토에게는 이렇게만 말했다. 다른 학교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좋은 학교라는데. 토토는 잠시 생각한 다음 말했다. 가지 뭐. 엄마는 이 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어렴풋이 퇴학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다음 순간 토토는 엄마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 가는 학교에도 맘씨 좋은 친동이 아저씨가 오겠지? 어쨌든 그러한 연유로 지금 토토와 엄마는 새 학교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다. 오, 토토가 이렇게 해서 전학을 가게 되었지요. 새 학교. 토토는 새 학교 문이 확실하게 보이는 곳까지 오자 그만 발걸음을 뚝 멈췄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 문은 멋있는 콘크리트 기둥이었던 데다가 학교 이름도 대문짝만큼 크게 쓰여 있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문은 낮은 나무였고 그것도 잎이 달려있는 게 아닌가. 아, 땅에서 자라난 문이네. 토토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틀림없이 쑥쑥 자라서 얼마 안 있으면 전봇대보다 더 커질 거야. 그것은 진짜 뿌리가 있는 나무 두 그루로 된 문이었다. 토토는 문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냐하면 문에 매달려 있는 학교 이름이 적힌 팻말이 바람에 날렸는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도모의 학원. 토토는 고개를 옆으로 갸웃한 채 팻말을 따라 읽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도모회가 뭐야? 하고 물으려 할 때였다. 토토의 눈가로 마치 꿈만 같은 것이 보였다. 토토는 몸을 굽힌 채 두 그루 나무 문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무엇이 보였을까? 엄마, 엄마, 저거 진짜 전철 맞지? 교정에 들어서 있는 건 말이야. 정말 그랬다. 거기에는 달리지 않는 진짜 전철 6량이 교실용으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토토는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다. 전철 교실. 전철의 창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토토의 뺨도 빛나고 있었다. 마음에 들었어. 다음 순간 토토는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전철 교실 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달리면서 엄마를 향해 외쳤다. 엄마 빨리 와. 안 움직이는 전철에 타보자. 엄마는 놀라서 쫓아뛰었다. 원래 농구 선수였던 엄마의 걸음이 조금 더 빨라서 막 문으로 다가서려던 토토의 치맛자락이 결국 엄마의 손에 잡혔다. 엄마는 토토의 치맛자락을 꽉 잡은 채 말했다. 아직 안 돼. 이 전철은 이 학교의 교실이고 넌 아직 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만약 꼭 이 전철을 타고 싶으면 이제 교장 선생님을 뵐 테니까 말씀을 잘 들여라.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알겠니? 당장 탈 수 없다니 좀 아쉽네. 토토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별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큰 소리로 응 하고 대답한 후 얼른 덧붙였다. 나 이 학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네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널 마음에 들어 할지 어떨지 그게 걱정이란다. 엄마는 토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어쨌든 토토의 치맛자락을 놓은 후 손을 잡고 교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모든 전철이 조용한 걸로 보아 조금 전에 첫 시간 수업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교정 주변에는 담장 대신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화단에는 빨갛고 노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 교장실은 전철이 아니었다. 문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부채꼴로 펼쳐진 7계단 정도의 돌계단을 올라가서 오른쪽 편에 있었다. 토토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갑자기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뒤를 쫓아가던 엄마는 하마터면 토토와 정면 충돌할 뻔했다. 왜 그러니? 엄마는 토토의 마음이 바뀌었나 싶어 황급히 물었다. 토토는 계단 맨 위에 서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소리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 아냐? 엄마는 아주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랄까? 어쨌든 장난치는 걸 역시나 좋아했기 때문에 토토처럼 똑같이 얼굴을 들이대고 나지막히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토는 더욱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엄마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전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 아니냐고. 하기야 전철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니 토토가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일일이 설명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터라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직접 교장 선생님께 물어보렴. 그런데 아빠를 한번 생각해봐. 아빠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이라서 바이올린을 여러 개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이올린 장수는 아니잖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가? 토토는 중얼거리면서 엄마의 손을 잡았다. 교장 선생님. 토토와 엄마가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은 머리숱도 얼마 없는 데다 앞니까지 빠져 있었지만 혈색은 좋아 보였다. 또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아도 어깨와 팔은 오람하고 다 낡은 양복을 조끼까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토토는 얼른 인사를 한 다음 씩씩하게 물었다. 교장 선생님, 역에서 일하는 사람 어느 쪽이에요? 엄마가 당황하여 설명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이지. 그러자 토토는 아주 반갑다는 듯이 말했다. 아, 다행이다. 그럼 잘 부탁해요. 나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토토에게 의자를 권한 다음 엄마 쪽을 향해 말했다. 전 지금부터 토토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토는 아주 잠시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왠지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주저없이 교장 선생님께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다. 교장 선생님은 토토 앞으로 바짝 의자를 당겨놓고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든지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해보렴. 얘기하고 싶은 것 전부. 얘기하고 싶은 것? 뭘 물어보면 그때서 대답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토토는 무슨 얘기든지 해도 좋다는 말을 듣자 너무나도 기뻐서 금방 조잘조잘 얘기하기 시작했다. 순서도 말투도 좀 뒤죽박죽이었지만 열심히 얘기했다. 지금 타고 온 전철이 아주 빨랐다는 얘기. 역 개찰구에 있는 아저씨한테 부탁했는데도 표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 전에 다니던 학교의 여자 담임 선생님이 아주 예쁘게 생겼다는 얘기. 그 학교에는 제비 둥지가 있었다는 얘기. 집에는 로키라고 하는 갈색개가 있는데 손을 달라고 하면 손을 내밀고 문을 두드릴 줄도 알고 또 밥을 먹고 나면 아, 잘 먹었다고 표현할 줄 안다는 얘기. 유치원 다닐 때 과일을 입안에 넣고 싹둑거리자 혀 잘린다고 선생님이 야단을 치셨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몇 번이고 가위질했던 얘기. 콧물이 나왔을 때는 계속 질질 흘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푼다는 얘기.
아빠는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는데 다이빙도 역시 할 줄 안다는 얘기. 토토는 이런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았다. 교장 선생님은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라면서 덩달아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다. 토토는 신이 나서 계속 얘기했다. 그런데 마침내 얘기가 동이 나버렸다. 토토가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겨 있자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더 없니? 토토는 이대로 끝내버리기엔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처럼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무슨 얘기거리가 더 없을까? 머릿속이 바쁘게 움직였다. 아, 다행이다. 마침내 새로운 얘기거리를 찾았다. 그것은 그날 토토가 입고 있는 옷에 관한 얘기였다. 토토의 옷은 대부분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는데 오늘 입은 옷은 산 것이었다. 이제껏 토토는 밖에서 놀다가 저녁 낮을 집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옷이란 옷은 뭐 어디든 한 군데는 찢겨져 있고 또 어떤 때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흰 면 팬티까지 찢겨 있는 때도 있을 정도였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엄마로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토토 말에 의하면 다른 집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 밑을 기어 들어가거나 공터에 있는 철조망 사이를 빠져나갈 때 그렇게 돼버린다는데 어쨌든 그런 사정으로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엄마가 만든 멋진 옷은 하나같이 너덜너덜해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에 샀던 옷을 입고 온 것이었는데 바로 연지색과 회색 촘촘한 체크무늬 원피스다. 옷감은 처지라 그런대로 괜찮은데 엄마는 옷깃에 놓여진 빨간 꽃 모양 수가 촌스럽다고 했었다. 토토는 바로 그 일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 의자에서 내려와 옷깃을 손으로 들어 올리며 선생님 곁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옷깃 말이죠. 우리 엄마는 마음에 안 든대요. 그 얘기를 해버리고 나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다. 토토는 좀 슬픈 생각이 들었다. 토토가 한참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의자에서 친절히 일어났다. 그리고 토토의 머리에 크고 따뜻한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 넌 이 학교 학생이다. 그때 토토는 왠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품을 하거나 지루한 표정을 짓지도 않고 토토가 얘기할 때처럼 똑같이 몸을 앞으로 내민 채 열심히 들어주었던 것이다. 토토는 그때 아직 시계를 볼 줄 몰랐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으로 느꼈을 정도니까 만약에 시계를 볼 줄 알았다면 틀림없이 더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교장 선생님에게 감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토와 엄마가 학교에 도착한 것이 8시였고 교장실에서 얘기가 전부 끝나고 토토가 이 학교 학생으로 결정되었을 때 선생님이 해중시계를 보며 아, 점심시간이군 하고 말했으니까 결국 꼬박 4시간 동안이나 교장 선생님은 토토의 얘기를 들어준 셈이었다. 전후를 막론하고 토토의 얘기를 그토록 열심히 들어준 어른은 정말이지 없었다. 한편 아직 1학년밖에 안 된 토토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혼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얘기거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엄마나 전에 다니던 학교 선생님이나 분명 놀랬을 것이다. 그 당시 토토는 아직 태학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주위의 어른들이 자기로 인해 애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원래 밝은 성격인데다가 또 잘 잊어버리는 편이라서 어찌 보면 유난히 천진스럽기조차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론 왠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혼자만 좀 싸늘한 눈총을 받고 있는 듯한 소외감 비슷한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과 있으니 그런 불안감은 차츰 사라졌고 대신 푸근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함께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우리 주인공 토토가 고바야시 소식구 교장 선생님을 처음 만나고 느낀 감상은 바로 이랬다. 이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함께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리고 고맙게도 교장 선생님 역시 토토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다. 점심시간.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은 모두가 점심을 먹는 곳으로 토토를 데리고 갔다. 점심시간에는 전철이 아니라 모두 강당에 모인다고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다. 강당은 아까 토토가 올라왔던 돌계단이 다 끝나는 곳에 있었다. 들어가 보니 학생들이 소란스럽게 책상과 의자를 날라다 강당 안에 동그란 원 모양으로 놓고 있는 중이었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토토는 교장 선생님의 옷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다른 애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대답했다. 얘들이 전부야. 이게 전부? 토토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 수가 전에 다니던 학교의 한 학급 정도인 50명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전교생이 겨우 요 정도예요. 교장 선생님은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토토는 모든 것이 전에 다니던 학교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다들 산과 들과 바다에서 나는 것 가져왔니? 네. 아이들이 제각기 자기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자, 어디 한번 볼까? 교장 선생님은 빙 둘러진 책상 안쪽으로 들어가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걸었다. 학생들은 웃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떠들썩했다. 토토는 참 이상하다 싶었다. 산과 들과 바다에서 나는 게 뭐지? 하지만 이 학교는 너무나도 유별나고 재미있을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것인지 토토는 여태 몰랐다. 토토는 내일부터 자기도 저 책상에 앉아 산과 들과 바다에서 나는 것이 담긴 도시락을 교장 선생님에게 보여줄 것이란 생각을 하자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 소리를 지를 것만 같았다. 도시락을 들여다보고 있는 교장 선생님의 어깨에 한낮의 햇살이 부드럽게 머무르고 있었다. 오늘부터 학교에 간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이다. 이제 오늘부터 너는 이 학교의 학생이다 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들은 후부터 토토는 내일이 기다려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토록 내일이 멀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침에 엄마가 아무리 두들겨 깨워도 침대에서 미적거리며 멍해 있던 일이 많았던 토토가 이날만은 누가 깨우기도 전에 벌써 양말까지 신고 책가방을 맨 채 식구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집 식구 중에서 가장 시간을 잘 지키는 세퍼드 로키는 평소와는 다른 토토의 행동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도 기지개를 쫙 켜더니 토토에게로 찰싹부터 뭔가 시작될 것 같은 일을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다. 엄마는 정신없이 바빴다. 부랴부랴 산과 들과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도시락을 싸고 토토에게 아침밥을 먹인 다음 털실로 엮은 끈을 맨 셀룰로이드 정액권 지갑을 토토의 목에 걸어주었다. 정액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얌전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아빠는 빗지도 않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말했다. 물론 토토는 이렇게 대답한 후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문을 열고 나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왼쪽을 향해 획 돌아서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순간 배웅을 하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렇게 생기 넘치고 예의 바르고 활달한 토토가 바로 얼마 전에 퇴학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였다. 제발 새 학교에서 잘해 나가야 할 텐데.
엄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엄마는 펄쩍 뛸 정도로 놀랐다. 왜냐하면 토토가 엄마가 애써 목에 걸어준 정액권을 로키의 목에다 걸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엄마는 약간 불안했지만 아무 말 않고 결과를 두고 보기로 했다. 토토는 정액권을 로키의 목에 걸더니 쪼그리고 앉아 이렇게 말했다. 로키, 이 끈은 너한테 안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로키에게는 끈이 길어 정액권이 땅에 질질 끌렸다. 알겠니? 이건 내 정액권이지 네 것이 아니니까 넌 전철을 탈 수 없어.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는 볼게. 역 아저씨한테도.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너도 학교에 갔을 수 있을 테지만 글쎄다. 로키는 중간 정도까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얌전히 듣는 듯 했지만 설명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는 정의권을 슬쩍 핥아보고 하품만 해댔다. 그래도 토토는 열심히 얘기했다. 전철 교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실에서는 정액권이 필요 없을 거야. 어쨌든 오늘은 기다려야 돼. 하기야 로키는 지금까지 매일 토토와 함께 걸어서 학교 문 앞까지 갔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생각이었다. 토토는 정액권을 로키의 목에서 빼내어 소중하게 자기의 목에 다시 건 다음 엄마와 아빠에게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이번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책가방을 달그락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로키도 몸을 쭉쭉 뻗으며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역까지 가는 길은 전에 다니던 학교 길과 별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 도중에 토토는 낯이 익은 개나 고양이, 전학전의 동급생들과 스쳐 지나쳤다. 그때마다 토토는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정액권을 보여주고 놀래켜줄까? 그러나 이내 혹시라도 늦으면 큰일이니까 오늘은 관두자라며 마음을 고쳐먹고 부지런히 걸었다. 역 근처에 오자 여느 때 같으면 왼쪽으로 가는 토토가 오늘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기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로키는 아주 걱정스럽다는 듯이 멈춰서서 두리번거렸다. 토토는 갯잘구까지 갔다가 돌아와 여전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로키에게 말했다. 이제 전에 다니던 학교에는 안 가. 새 학교에 가거든. 그런 다음 토토는 로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로키의 귓속 냄새를 맡았다. 늘 지독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나한테는 좋은 냄새야. 토토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조촐한 작별 인사가 끝나자 토토는 얼굴을 떼고 바이바이 하고는 청액권을 영무원에게 보이고 나서 조금은 높은 역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로키는 작은 소리로 짖으며 계단을 올라가는 토토를 한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전철교실. 토토가 어제 교장 선생님이 일러주신 전철교실의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아직 교정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요즘과는 달리 옛날 전철은 밖에서 열 수 있도록 문에 손잡이가 달려 있었는데 양손으로 그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당기자 문은 쉽게 열렸다. 토토는 두근대는 가슴으로 살며시 고개를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와, 이 정도면 공부하면서도 항상 여행하는 기분이겠는걸? 그물 선반도 있고 창문도 전부 그대로고. 그랬다. 다른 점이라면 운전사 자리에 칠판이 있는 것과 전철의 긴 걸상을 떼내고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진행 방향을 향해 줄지어 있다는 것, 그리고 손잡이가 없다는 것 뿐이었다. 나머지는 천장이며 바닥이며 전부 전철 일적 그대로였다. 토토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아무 책상에나 앉아보았다. 전에 다니던 학교와 비슷한 나무 의자였지만 계속 앉아있고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의자였다. 토토는 기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학교는 절대로 빼먹지 않고 계속 다닐 거야 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토토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 움직이지 않아야 할 전철이 교정의 꽃이며 나무가 조금씩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탓인지
마치 달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닌가? 와, 좋다. 토토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그리고는 얼굴을 유리창에 갖다 대고 언제나 즐거울 때면 그러듯이 혼자만의 엉터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신난다 신나 너무너무 신난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불렀을 때였다. 누군가가 올라탔다.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노트와 필통을 책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놓은